구성할 때 안쪽만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안쪽만. 사실은 건축물을 짓는 순간 공간은 양쪽 가서 생겨요. 어떻게? 안쪽 공간이 생기고 바깥쪽 공간이 생기는 거죠. 안쪽 공간은 사적 공간이에요. 그런데 바깥쪽 공간은 뭐예요? 공적 공간이에요. 원래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지만 모든 사적 소유의 기반은 공적 소유의 기반 위에서만 정당화되는 거예요. 특히 건축은 내가 내 땅이고 내 집을 위한 것이지만 짓는 순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깥 공간의 관계대상만큼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공적 공공성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 거의 다 통제를 해요. 법률적, 철학적, 법철적 그 근거가 다 있어요. 적어도 건물은 안에는 내 거라고 쓰지만 바깥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럴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바깥 공간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바깥은 권유 공간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집을 볼 때 앞으로 집을 볼 때 최소한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봐라. 이거 이제 르코르비지 약간 이런 뭐죠? 현대 건축만 가능한 거예요. 현대 건축 5가지 현대 건축 5원칙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어요? 철근과 콘크리트 때문에 인간이 새로운 시기가 열렸어. 첫 번째가 뭐예요? 밑에 기둥이 이거 벽을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필로티. 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있기 전에 불가능했어요. 아, 잘 모르시구나 이걸. 르코르비지 공부 안 했어요? 표정을 잘 지어줘야 돼. 안다는 건지 지금 모른다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될지 말지를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표정이 좀 애매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철근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을 지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철근과 콘크리트는 이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수축했다 늘어났다 하는 게 똑같아 성질이. 다른 것은 그렇게 묶어놓으면 틈이 생겨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철근과 콘크리트는 놀랍게도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수축하고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틈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굳건하게 뭐냐면 한 평면을 만들 수 있고 기둥 4개로 한 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든 기둥이 뭔 역할이냐? 지탱하는 거예요. 벽도 지탱하는 거예요. 지탱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벽면이 저거 헐면 넘어지 안 넘어져. 벽면 헐면은. 그러니까 이 벽면을 부셔서 넘어지면 현대건축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벽은 더 이상 2층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게 현대건축 이론칙이라니까요. 표정이 뭔가 지금 생소한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로티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벽면이 더 이상 2층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 않다 보니까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이 내부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부의 벽돌이 더 이상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칸을 기억하는 것이지. 세 번째 원칙이 뭐냐? 벽면이 이걸 지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층의 방 구조하고 2층의 방 구조가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날 집은 여기에 벽이 있으면 그 뒤에 벽이 있어야 똑같이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둥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2층에서 딴 데 기둥이 있으면 무너져 버리지. 근데 지금은 내부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지만 층별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벽면이 뭘 보호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직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수평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원칙이에요. 옥상에 지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옥상을 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옥상 정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5가지 원칙이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요. 흥분한 이유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런 원칙을 잘 지켜있죠. 평면창. 그러니까 왜 성당을 보면 수직창이잖아요. 성당이 수직창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밖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성당을 그렇게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물정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르코르비지가 그런 성당을 지었잖아요. 아까 기억나요? 표정을 보니까 보여줘야 돼. 이게 알겠죠? 이런 현대 건축에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일부러. 자. 그러니까 이 창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름답게 할 수 있겠죠. 천장도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현대 건축을 볼 때는 뭘 봐라? 하늘과 어떻게 조화되는가 봐라.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건축가라면 반드시 이 책임이 있어요. 하늘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봐야 된다. 예? 현대 건축, 옛날 그림 볼 때 한 얘기 아니에요. 옛날 건축을 얘기하는 게, 현대 건축을 할 때는 하늘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하는가. 이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신창동에 있는. 지금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자, 안쪽에 지금 가려야지 엉망이에요. 이 앞을 지키는 것은 개예요. 큰 개가 막 치서.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치서요. 이렇게 지금 안 멋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을 당시의 그림이에요. 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 집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하늘의 선을 봐요. 이건 근데 뭐 같아요? 쭉 건축상도 받은 건데, 공항 가면 공항 그 비행기 되는 거 같죠? 아, 공항에 가면 비행기 되고 쭉 나오는데, 한때 이게 유행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몬드리안의 디자인 형상을 닮았다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구축한 거예요. 아름다운 하늘의 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 유리를 좋아하는 건축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성을 강조하는 건축가들은 유리를 쓰지 않습니다. 왜? 유리는 시간을 품지 못해요. 가장 큰 한계가. 그래서 리스판데 로이라는 현대 건축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이 사람이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우하우스 들어봤나요? 바우하우스에서 나와서 그로피우스는 하버드로 가고, 이 사람은 일리노이 공대로 가요. 그게 현대 미국 건축 양대 산맥이에요. 바우하우스에 지금 현대 미국 건축의 양대 산맥은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그로피우스, 한 사람은 리스판 로에인데, 이 사람은 리스판 로에가 지은 진물이에요. 정말 이 건물 져놓고 소송당했어요. 집주인한테. 살 수가 없죠. 뜨거워서. 다 보이는데. 예? 그래도 이건 왜 그러는 거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리스판데 로에의 이 유리집보다는 조병수의 땅집이 훨씬 더 철학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조병수의, 우리나라 건축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조병수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데 이렇게 집 지어놓으면 사겠어, 안 사겠어요? 돈 10억 줬는데 이렇게 지어놨어. 바로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조병수의 땅집은 내가 보기에는 위대한 집이에요. 아주 엄청난 집이에요. 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게 건축 이론상 코라라는 게, 즉 여성의 자궁, 그러니까 치솟는 남근이 아니라, 치솟는 남근, 정복자의 남근이 아니라 안으로 품어드는, 즉 이질적인 것을 품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궁의 형상으로 가자. 이 한때 건축의 새로운 붐이었어요. 방향이 아니에요. 현대 건축에 남근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궁으로. 전문가들 용어는 코라라고 그래요. 코라. 이질적인 것을 내 안에 품어서 새로운 걸 양상하는. 그러니까 안으로 파고든 거죠. 그 현상 그대로 담은 게 어디예요 지금? 우리 A씨예요. 아, A씨가 괜히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도 막 랜드마크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근을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합작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요. 거기다 거대한 육중한 남근도 하나 세우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병수 땅집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너무 땅집을 졌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하늘을 봤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하늘을 봤습니까? 의식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하늘을 그냥 의식하지 않고 봐요. 내 삶이 오늘 조금이라도 반성적이려면 한 번이라도 하늘을 의식하면서 봐라. 그때 건물이 그리는 선을 보면서 봐라. 이왕이면.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내 인식의 지평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집을 볼 때 가치 있는 집 없는 집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하늘. 그런데 조병수 땅집은 왜 위대한 집이냐? 자, 생각해봐요.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의식적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같아요? 의식적으로. 기상청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누가 볼까요? 예? 반드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봐요. 가보면 알아요. 왜? 그 작은 문이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봉수 땅집은 아침에 나오면 마당으로 나오면 하늘을 의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볼 수 있는 집보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감금된 집이 훨씬 더 하늘을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런 집은 사면 안 돼요. 이건 철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하늘과의 조화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자연과 조화를 해야 된다.
예? 어디예요?